안녕하세요. 성모의 한의원 김성철 원장입니다. 제가 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99년에 성모의 한의원을 개업하고 이제 올해 2023년이니까 올해 25년째 지금 소아난치병 질환을 치료하고 있고, 그중에 틱장애는 99년부터 우리가 치료를 시작했는데 2003년까지는 네이버에서 틱장애를 검색하면은 유일하게 검색되는 한의원이 우리 성모 아이 한의원이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임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13개국에까지 환자들이 내원해서 아마 독점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경험을 2003년도에 당시만 해도 이 홈페이지라는 환경도 의용급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치료 후기 100명의 우리 치료 사례를 우리 많은 분들이 일반 한의사분들이 보면은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말로 우리 틱장애 치료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 많은 한의사분들이 우리 난치병 질환인 틱장애의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소아정신과 질환을 대중화시킨 선구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25년째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10년 정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그 틱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틱장애 ADHD나 이 또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 환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한의사분들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 진료할 때 저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5년 진료를 하면서 처음 10년 차에서는 많이 임상적으로 오류가 많았고, 최근 10년 사이에서는 거의 이제 치료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난치성 우리 또래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난치성 음성틱은 틱 중에서도 학교 생활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이 아이들 소리가 너무 크면은 학교 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잘 낫지 않으면은 치료하는 저도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10년 사이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음성틱 환자들을 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틱장애에 대해서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틱장애를 뇌질환으로 우리 바라보는데, 특히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우리 행복 호르몬, 흥분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스트레스나 흥분 받으면은 사람 몸이 떨리거나 긴장하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이 과잉돼서 우리 몸이 떨리는 거나 흥분성으로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근데 도파민 차단제를 틱약으로 처방을 해봤더니 거의 많은 아이들이 틱장애가 낫지를 않고 오히려 향전이성 의약품인 도파민 차단제의 과잉 복용으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3년이나 5년 정도 도파민 차단제를 복용해도 틱장애가 낫지 않았다면은 우리 아이 틱장애는 뇌의 문제가 아닌, 즉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호르몬의 문제가 아닌 어떤 몸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뇌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로 봤습니다. 틱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아이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눈 깜빡거림이든 코 실룩거림이든 얼굴 주변의 어떤 경련이든 이나 킁킁 소리 나는 거든 어깨든 손을 털거나 욕설을 하거나 몸을 떠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틱들은 우리 그 해당되는 부위, 피부나 근육 조직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세포의 건조증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바라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10명 중에 거의 70, 80%의 틱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요거를 보면은 혈색이 없거나 피부가 건조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심장이 불안해서 쉽게 이제 심장 두근거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겁이 많거나 잘 놀라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심장의 화로 인해서도 우리 얼굴이 건조해질 수 있고, 또는 피로에 의해서도 얼굴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원인 자체를 우리 그 해당되는 부위, 틱이 발생되는 부위에 건조증, 그 세포의 건조증으로 우리가 원인을 진단하고, 이 세포의 건조증, 즉 혈색이 없어지는 원인은 피로나 스트레스가 주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뭘 먹여서 혈색이 좋아지는 그 물질을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뭘 먹여서 심장이 안정되는 그 물질을 찾아주는 거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임상 경험 끝에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복용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우리 보혈제를 찾았고, 또 심장 안정시켜주는 처방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존호로 보혈제와 심장 안정시켜주는 약을 처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보통 1개월 만에 좋아지는 애들이 거의 7, 80%가 되고, 적어도 3개월 내에 호전되는 애들은 뭐 거의 100%에 가깝게 됐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어떤 틱 장애가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나, 지금 현재 이 세포의 건조증을 유발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울러 말하면은 우리 4세나 5세 구간의 아이들이 비염이나 우리 천식 같은 경우로 우리 항히스타민제나 진해거담제, 항생제처럼 우리 약을 복용하면은 면역자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입마름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틱의 원인을 우리 어떤 세포의 건조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혈색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즉 입마르게 하는 물질이 틱을 유발한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염이나 우리 기침, 기관지염, 천식이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면은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처럼 우리 세포를 건조하게 만드는, 즉 입마르게 만드는 물질을 삼가게 하는 것을 우리 성모의 한의원 원칙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그런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천식 때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잠시 중단하고 그 비염, 축농증, 천식을 낫게 하는 생약을 찾아드립니다. 만약에 먹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심한 기침이나 비염, 축농증이 천연물질로 낫게 되는데, 그 물질이 그 아이의 인생약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제 어릴 때 틱 치료 받는 동안에 기침이나 비염이 낫는 물질을 찾게 되고, 향후에 이제 틱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되고 나서 뭐 중고등학교 때 또 과로하거나 하면은 코 염증이 생기거나 기침이 발생할 때는 나중에 이제 어릴 때 나왔던 그 물질을 복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인생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틱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비단 작게 봐서 뇌에 분비되는 어떤 특정 도파민 호르몬만의 문제일 수는 없고, 우리 몸 전체의 문제고, 소아청소년의 특징 자체가 우리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지금 혈색이 좋아도 한 10cm씩 자라고 나면은 우리 다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피부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막이 건조하면은 가려움증이 생기고, 좀 심부 쪽이 건조하면은 우리 몸에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틱 장애가 잘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기가 되고, 또 특히 우리 2차 성징될 때는 이제 심장의 흥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남학생들은 10세 전후에 음성틱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중학교 2학년 이쯤에 이제 변성기가 됩니다. 그럼 더 많이 건조해지는 거죠, 모관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음성틱이 있었던 경우는 그때 되면 당연히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청소년의 큰 특징에서 보면은 우리 애들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혈액을 과도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체 상부 쪽에 혈액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 혈색을 좋게 하는 보혈제를 처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이나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 심열로 인해서 입만 마른 게 아니고 눈도 빨갛게 될 수 있고 뒷목도 아플 수가 있고 전반적인 건조증이 더 진행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이 더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천연물질과 얼굴에 뭔가 이렇게 위장이 흡수되면서 얼굴에 혈액 공급을, 수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복용하여서 그 아이의 어떤 떨림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보지 말고 신호로 바라보고 뭔가 보강을 해주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것을 근본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틱장이 완치된다. 이제 지금은 25년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누구보다도 틱장의 치료를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은 이제 목차가 쭉 나옵니다. 틱장애에 대해서 보고 틱장애 ADHD 근본 치료. 특히 ADHD 약으로서는 메칠페니데이트는 뭐 이런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카인처럼 이게 흥분제입니다. 근데 흥분제를 먹으면 왜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코카인을 생각하면 돼요. 코카인을 복용하면은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동공이 풀리고 그런 것처럼 ADHD 약으로 복용하는 메칠페니데이트를 먹으면 그 아동들이 심장이 빨리 뛰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애가 안 설치니까 좋지만은 그 아이 미래로 보면은 이 흥분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심장이 빨리 뛰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 발달이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심장이 빨리 뛰면은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 식사량이 줄면은 우리 몸의 성장에 필요한 그 영양을 많이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서울 강남 지역에는 보면은 우리 ADHD 약을 공부 잘하는 약, 뭐 집중력 약,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흥분제니까 각성이 되는 거예요. 밤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온단 말입니다. ADHD 약인 메칠페니데이트를 먹으면은 심장이 빨리 뛰니까 잠이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능이 손상되지 않습니까? 또 이 약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ADHD 약을 그렇게 복용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천연물질을 통해서 뭐 대부분의 ADHD를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합니다. 책 가정에 보면 프롤로그가 나오고, 제가 뭐 썼던 과정을 하고, 프롤로그에 보면은 뭐 짧게 읽으면 99년 3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틱 ADHD 소아난치병 한의원을 표방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에서 이제 틱 ADHD 발달장애 내전증 이렇게 검색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색됐던 한의원이 성모아이 한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금 25년입니다. 25년간 대구에 위치한 성모아이 한의원은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12개국, 지금 13개국이 됐습니다. 13개국에서 틱장애, ADHD, 발달장애, 내전증 및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각종 희귀난치병, 특히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스테로이드 흡입으로도 낫지 않는 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증 아토피까지 정말 많은 질환을 치료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아기를 3명 키웠습니다. 3명 키우는 동안에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뭐 40도씩 고열도 나고 밤새 기침도 하고 축농증으로 뭐 코 막혀서 뭐 울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배탈이 나거나 두드러기 나고 이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소아과에서 우리 항히스타민제나 해열진통제를 복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케어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우리 1세 이하 영아들이나 뭐 2, 3세 입 짧은 애들은 검은 약을 못 먹습니다. 성모아이 한의원의 제일 큰 특징은 약을 끓여서 검은 우리 국물을 먹는 것도 있고, 그 수증기를 받습니다. 그 청정한 수증기, 증류입니다. 증류된 깨끗한 물을 향 때문에 그것도 잘 못 먹어요. 거기다 우리 온당을 좀 섞어서 온당을 약간 단맛을 넣어주면은 애들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맑은 물질이기도 하고 일단 아이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4세 이하는 거의 대부분
중류한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중류한약의 효과는 제가 25년 동안 몇만 건 이상을 치료했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다 없다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내 유일의 소아내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이었으므로 20년간 10만 건 이상의 한약 처방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틱장애 ADHD 환자들을 근본 치료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자신 있게 우리 발달 장애든 우리 틱장애든 ADHD를 이제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원에 내원했던 많은 틱 ADHD 환자들은 우리 서양의학 병원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향정성 의약품을 복용해도 잘 낫지 않아서 다른 치료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내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는 지금도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등의 뇌신경 전달 물질로 도파민 차단제로 틱장애, 도파민 증강제로 ADHD를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진단조차 없던 ADHD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소아가 흥분의 시기이기도 하고, 이는 또 아이들이 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관계 있고, 또는 이제 우리 너무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해도 흥분이 많이 되게 됩니다. 흥분 상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밀가루식이나 지금 그다음 각종 기름 오일 종류들이 우리 제초제 GMO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애들이 먹는 그 과자나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제들이 또 흥분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우리 땅에서 나는 감자나 고구마나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과일이나 야채, 이 땅은 우리의 그 뿌리이기도 하고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복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ADHD 치료제로 쓰고 있는 아까 말했는 메칠페니데이터 같은 경우 수년간 복용으로도 낫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틱장애나 우리 ADHD들은 근본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례와 그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틱장애나 우리 ADHD가 국소적으로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가설을 통해서 도파민 차단제를 쓰거나 또는 ADHD는 도파민 증강제를 써도 잘 낫지 않는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몸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분의 얼굴을 봤을 때 많이 건조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잘 놀라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면 천연물질을 통해서 뭔가 혈색을 만들고 또 심장을 안정시키는 물질을 그 아이에 맞는 약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한방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많지만은 오히려 우리 이런 도파민 제제, 마약류나 이런 물질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또 임의로 한약, 홍삼이라는 한약, 우리가 많이 쓰는 한약입니다. 홍삼이라는 한약이나 뭐 도라지나 뭐 밀크시슬이라는 한약, 밀크시슬은 우리 대게 엉겅퀴에서 나오는 한약재 엉겅퀴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엉겅퀴를 이렇게 짜보면은 밀크처럼 하얀 게 나옵니다. 이런 한약재, 홍삼이나 밀크시슬 이런 한약재를 장기 복용하고 또는 어떤 유산균이 정말 그 사람한테 맞다면은 장이 활성화돼서 한 달만 먹어도 식사량이 늘거나 변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맞는 한 달 정도 복용하면 식사량이 증가하는 그런 한약을 전문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할 때 함부로 임의로 경험이 일천한 뭐 한의사분이나 또는 뭐 약사분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뭐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 질환을 적어도 20년 이상
해본 사람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자, 오늘은 택장의 ADHD에서 좀 짧게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